그렇게 조금 가성비를 어떻게든 추구를 해서라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놓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사실 뷰티 디바이스가 이렇게 흥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대표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자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사회를 봤던 지혜님이 간만에 이렇게 스피커로 나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보조를 해주고자 이렇게 간만에 MC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정말 장안에서 핫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게 뭔가요? 예, 그 설 연휴 다음 날이었죠. 그 2월 13일 화요일에 그 APR의 IPO 기자간담회가 열렸어요. 제가 그거 다녀온 다음에 빠르게 방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 뭐 방송이 나가는 일자 기준으로도 굉장히 APR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현장을 취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드리고자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 간담회는 저도 갔었는데 지금 벤처 투자 시장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이유가 뭘까 하면 IPO 시장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APR이 어떻게 보면 올해 IPO 최대 대여주이자 그리고 또 뭐랄까 IT 벤처 업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회사로서 맞습니다. 그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간담회 정말 그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핫했던 게 정말 대표님이 나와서 인사하실 때 막 다들 우르르 가서 사진 찍고 정말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아스쇼에서도 APR을 그동안 몇 번 취재를 해서 그렇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아시겠지만 영상이 조회수도 높고 화제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2024 IPO 되어오고 사실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지금 약간 좀 앞에서 약간 뚫어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모제 흥행까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점점 더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아스쇼 구독자라면 다 아시는 회사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APR이 원래 자체적으로 기획한 상품을 뭐 SNS나 외부 마케팅 통해서 좀 홍보하고 자사몰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일명 D2C 사업자로 처음 시작을 했죠. 그 대학생 창업자 출신이었던 김병훈, 이주강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 첫 브랜드가 에이프릴 스킨이었는데요. 첫 제품이었던 천연 비누하고 매직 쿠션을 수백만 개를 팔면서 엄청 히트를 쳤고 기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메디큐브, 널디, 포멘트, 글램디 바이오 등 연달아서 신규 브랜드를 런칭했고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방금 거론한 그 모든 브랜드 중에서도 정말 초대박 히트를 쳤던 것이 바로 메디큐브 산하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AGR이 정말 초대박을 쳤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무게감이 확 올라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 비결 이야기가 원래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는데 APR이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D2C 비즈니스 공식 있잖아요. 뭐 팬시하거나 뭐 트렌디한 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좀 계속 비빈 게 아니라 제품 퀄리티 향상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카테고리를 뷰티하고 패션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쇼에서 그간 APR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영상을 다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뭐 경제 뉴스 들어보면 안 좋은 얘기만 있잖아요. 뭐 부동산 피해표 터진다, 뭐 여기저기 뭐 구조조정한다, IT 벤처 업계에서도 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APR이 2024년 IPO 대여 중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죠.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APR이 굉장히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PR이 워낙 비즈니스를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APR이 타깃하는 시장 자체의 전망도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그 아시다시피 또 작년에 컬리 오아시스 같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뭐 카카오 계열사, 뭐 K뱅크 이런 거물급 회사들까지 사실은 상장 철회를 계속 쭉 했고 뭐 기대를 받으면서 상장했던 파두 같은 회사도 사실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주주분들이 분통이 터진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보면 상장을 철회할지 아니면 상장을 어찌어찌 강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트 기업 공시에 가서 APR을 딱 보면은 아 여기는 그래도 적어도
뭐랄까 이렇게 곤두박질은 안 치겠다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반대급부로 돋보이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뭐 용식님도 한번 APR 상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장까지의 모든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APR이 정말 그 기대주인 이유 정말 그 뭐 방금 이제 배경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에 좀 큰 틀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좀 아마 짧게 봐야 더 맞습니다. 그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기대주인 첫 번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뭐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10년 동안 한 번의 역성장도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2014년 창업한 첫 해 매출이 2억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2022년에는 3,977억 원을 찍었고 2023년 3분기 만에 3,718억 원을 찍었으니까 사실상 2023년 전체 실적은 4천억 원을 분명히 훌쩍 뛰어넘었을 것이죠. 그 용식님 만약에 주주라면은 10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도 안 했는데 심지어 성장 곡선이 완만하지도 않고 가파르다 하면은 이제 용식님이 주주로서 굉장히 그 회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장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APR의 매출 포트폴리오 자체가 안정적이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글로벌 유통망까지 구축을 해서 국내, 국외에서 같이 틀을 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APR의 글로벌 유통망은 좀 주목을 할 만한데요.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외 법인에서 통관 및 허가, 물류센터, 광고 채널, 판매 채널, 배송, 고객센터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37%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해외 매출을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꽤나 고르게 매출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도 직접 파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맞습니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성장성 네, 이야기 성장성. 해주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성장성 플러스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 스타트업 중에서 뭐 폭발적인 성장세 이어가는 곳 많죠. 많진 않지만 꽤 있죠. 예, 꽤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성과 수익성까지 다 잡은 스타트업은 그 수가 매우 거의 없죠. 적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사실 APR 같은 경우도 뭐 뷰티 디바이스 출시하기 전에는 영업이익률이 나기는 났어요. 그때도 나기는 났으나 한 자릿수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한 2022년에 영업이익률이 9.9%를 찍더니 2023년에는 18.8%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도 2022년에 300억 원에서 2023년 3분기만 이미 574억 원으로 크게 늘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뷰티 디바이스 자체가 좀 많이 남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뷰티 디바이스가 물론 이제 뭐 피부과 직접 가고 뷰티 살론 직접 가고 이것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사실은 고가예요. 몇십만 원이고. 근데 어쨌든 기술력이 있긴 하지만 그걸 이제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원가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뭐 APR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그 좀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까지 뭐 성장성 좋았고 수익성 좋았다는 건 이야기했는데 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APR이 타깃하는 시장 자체의 미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하죠. 여기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5%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시장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기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용식도 립스틱 효과라는 말 아시죠? 아니요. 그게 경기가 너무 어려우면은 립스틱 같이 좀 뷰티 제품 같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좀 저렴한 거에 소비가 몰리는 거를 말을 하는 그 거거든요. 노출이 많이 된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경기가 나빠지면? 어떤 노출? 옷에 옷에 대한 많아지는. 노출. 왜 그런 뭐 것도 그런 있죠. 것도 예. 그렇게 조금 가성비를 어떻게든 추구를 해서라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놓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긴데요. 사실 뷰티 디바이스가 이렇게 흥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뷰티 살롱 갈 돈이 없다. 근데 그러면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사서
집에서 가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돈 없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그때는 뭐 피부과도 갈 수 없었고 뭐 레이저를 받으러 갈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사서 해봤어요. 근데 성과가 괜찮아. 근데 이거는 비용도 적고 사실 집에서 하면은 훨씬 더 편하고 이거 괜찮구나 하면서 이게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뷰티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사실 정말 예전에도 화장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예. 중요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더 디테일해지고 예. 더 중요한 것 같고 심지어 남자들도 많이 하시죠. 화장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머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막 여자들 위주로 했었는데 그 방식이 더 디테일해지고 예. 있고 심지어 이제 남자들도 뭐 요즘 가르마 컷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뽕을 넣을지 다리를 어떻게 하면 하는지 이게 점점 이게 셀프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네. 대부분 다 특히 남성들은 대부분 다 그 헤어샵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뭐 불황인 것도 있지만 뭔가 좀 다른 의미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 자기 관리의 영역이 됐다고 해야 되나 뷰티가? 네, 근데 맞아요, 그 진짜로. 약간 AGR이라든지 메디큐브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네, 너무 동의를 하고요. 사실 뭐 다이슨 같은 것도 아시죠? 그 헤어드라이기나 그렇죠. 그거 컬 많은 것도 정말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엄청 히트를 친 거거든요. 굳이 미용실 가서 파마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집에서 5분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컬이 나오고 뭐 그런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글로벌하고 되게 오래갈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지금 APR의 뷰티 디바이스가 타깃하는 시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김병현 대표님이 2030년 기준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가 아마도 4명 중 1명이 보유를 할 것이다. 전 세계 인구에. 그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 6,600만 대 이상 팔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딱 들었을 때는 너무 높은 목표다 싶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허황되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APR의 그 뷰티 디바이스에 실제로 내돈내산 고객이기도 하고 그 혹시 용식님 모델링 팩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 피부과에서 쓰는 팩이에요. 이렇게 석고처럼 개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근데 그게 코로나 때 정말 판매량 급증을 했거든요. 정말 대표적인 피부과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그릇이랑 주걱까지 다 팔아서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학습을 했어요. 아,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네? 훨씬 편하네? 아, 이거 괜찮구나. 비싼 돈 주고 안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관리의 즐거움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자간담회에서의 그런 포부가 아예 근거 없게 들리지 않았고 꽤나 메이크센스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스몰 럭셔리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불황이니까 이렇게 좀 저렴한 돈을 내서 즐기는 럭셔리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열풍이랑도 또 되게 이렇게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모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제품이 엄청 성공하냐 조금 성공하냐 이 차이는 필수제로 가느냐 보조제로 가느냐 그쵸. 뭐 이 차이인데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을? 직접 얘기해 준 거 아니고 네. 커뮤니티에서 이게 본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인데 내가 만약에 20대 때 다이슨을 알았다면 내 남편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AGR이라는 메디큐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잘 쓰면 내 남편과 내 부인의 얼굴이 바뀐다. 그 만난 사람이 차원이 달라진다. 이러면 필수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해 나가야 되겠죠. APR이 설득을 하고 정말 그거를 가능케 하는 기술력을 뭐 보여준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뭐 이거는 절대 뭐 제가 미에 대한 그런 강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기 관리 의미로서 그렇게 네, 뭐 말씀드리는 미에 거면 대한 혹시나, 어떤 예. 그런 거는 이제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 하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그게 의미에서 뭐 말씀. 굉장히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그럼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그 매력 포인트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실제로 IPO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좀 공모 개요라든지 상황이 어떤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공모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37만 9천 주입니다. 주당 공모 예정가가 원래는 기자 간담회 당시만 해도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 예정가를 보통 말하는 걸로 희망밴드라고 말을 하죠. 13일 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그 공모가 확정 전이어서 희망밴드 얘기만 하셨는데 그날 오후 4시쯤에 공모가가 25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저도 이제 메일로 그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대박이다. 네,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APR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약 2,000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경쟁률 66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희망밴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 상단을 초과한 25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APR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3년 4월 말에 금융당국이 허수 청약을 차단한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그 코스피 상장 도전 기업 중에서는 정말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예. 뭐 그 이제 IPO 한다는 게 주식 물량을 판다는 건데 네, 일단은 그 기업들이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이게 올해는 얼마 가격으로 팔겠다 여러 가지 눈치 보면서 예. 봤는데 이제 기관들이 그걸 보고 너무 싸다 사자 해서 이제 우르르 이렇게 몰린 건데 근데 정말 여기에 한 벤처 투자자는 여기에 투자하는 곳은 정말 올해 자기네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기가 제일 수익률 좋을 것 같다. 이 포트폴리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간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일 좋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무래도 화두가 과연 몸값이 얼마냐 이게 얼마로 들어오냐 예, 이게 예. 화두인데 어쨌든 이게 그 공모가가 위로 올라가면 네. 시가총액도 좀 맞습니다. 달라지겠네요. 예. 네. 그 APR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예상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대에서 1조 5천억 원 사이였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그보다 상한가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은 약 2조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 예정 금액도 APR이 말을 했을 때는 원래 557억 원에서 758억 원 사이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것보다 더 모이게 되겠죠. 한 94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상장 예정 주식 수는 약 58만 주입니다. 공모 후의 주주 구성을 보면 유통 가능 물량이 36.85%입니다. 이외에 최대 주주,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타 주주가 가진 지분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데요. 참고로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거의 대부분의 주식의 의무 보유 기간이 한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예수 기간은 상당히 길게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자 간담회에서 그 신재하 최고 재무 관리자 CFO님이 오버행 이슈를 극복을 하고자 공모자금 규모 자체에 제한을 두고 최대 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호 예수 기간을 2년 반으로 굉장히 늘렸다. APR의 현금 창출 능력이 이미 증명이 됐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되는 게요. 사실 APR 실적을 보면 이미 충분히 현금이 좀 풍부하고요. 재무 상태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비단 뭐 900억 원대 공모자금 벌자고 상장을 하는 건 아니다. 요거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뭐 사실 APR 정도면 자체 자금도 있고 뭐 은행 돈 빌리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라서요. 뭐 그 증권신고서 보면은 공모자금 중 일정 정도 뭐 공장 짓고 뭐 일정 정도 R&D 비용으로 나가고 요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실제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으로 상장을 정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걸 보면 상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진짜 모범답안 보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준비됐을 때 예. 딱 들어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사고 네.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뭐 이 정도도 뭐 좋아 뭐 이렇게 가는 이게 굉장히 네. 여유롭고 되게 스무스하게 가는 속이 것 같아요. 편하죠. 예, 네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이 예. 그 일반 청약 첫날이었는데 아마 아까 기관 투자자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예. 몰려온 거 보면 이때도 굉장히 되게 상황이 치열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발렌타인데이였죠. 예. 일반 청약 첫날에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을 위해서 내는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요. 보통 50%를 말합니다. APR의 주간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이랑 하나증권에 따르면 2월 14일 오후 4시에 기준 증거금이 두 곳 모두 합쳐서 1조 6,25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두 주간사의 총 청약 건수는 25만 6,410건, 청약 주식수는 1,300만 390주를 기록을 했고요. 통합 일반 청약 경쟁률이 137.21대 1입니다. 그러니까 두 곳 모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싶고요. 아마도 2월 27일에 코스피 상장하는 것까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언론하고 업계에서는 지금 이후에 이어질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에도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혜님은 APR 뭐 찐 고객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영진과의 인터뷰도 했었고 예. 또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예. 그 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좀 그에 대해서 후기라든지 현장 예. 분위기도 좀 구독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숫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머리가 덜 아픈 얘기를 해보자면 예. 그 제가 매거진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습관이 있는데요. 그 어떤 행사를 가면은 내가 매거진 기자라면 어떻게 기사를 쓸까? 산업 기자라면 어떻게 기사를 쓸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갔을 때 제일 먼저 김병훈 대표의 패션을 스캔을 한번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예. 양복을 입었는데 거기에 이제 운동화를 그렇죠. 신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스타일링이다. 되게 젊은 리더, 젊은 스타트업의 느낌을 보여주는 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매거진 기자였으면 이걸 찍어서 되게 그 젊은 리더의 이미지를 강조를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사 찾아봤어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으니까 발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맞다. APR 대표가 굉장히 젊은 창업자고 사실 APR도 굉장히 젊은 기업이고 스타트업이었지라는 생각을 다시 새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젊은 기업인 스타트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IPO를 하는 모습이 되게 좀 일종의 감동적인 면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그 현장을 지켜봤던 것 같고요. 그거랑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핫한 회사가 등장을 하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회사가 진짜 스타트업인가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API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회사거든요. 실제로 제가 취재원들이랑 뭐 미팅을 하고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 이제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APR이 무슨 스타트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뷰티 디바이스를 유저로서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봐도 저는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큰 혁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APR이 그래 혁신 기업이 맞았네라는 걸 다시 한번 약간 확인을 하는 자리였다. 나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APR이 어쨌든 상장이 그 꼬린이 아니잖아요. 그 스타트잖아요. 그러니까 헤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가 이후로도 있겠지만 뭐 계속 잘하지 않겠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몸값을 잘 인정받는 회사가 하나 나오니까 다들 좀 설레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언론도 좀 설레어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설레어하는 게 느껴져서 되게 봄에 어울리는 좋은 그렇죠. 근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APR에 뭐 빚을 지고 있다고 봐야죠. 보면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하면 사실 선한 영향력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별로 안 좋은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이렇게 딱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IT 벤처 업계에 더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우호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 들고 사실 저도 갔었잖아요. 네. 저도 좀 약간 구경하려고 간만에 기자간담회 갔는데 좀 여러 가지 느낀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자들이 많이 왔다. 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대표님의 그 Q&A 시간에 되게 패기가 느껴졌어요. 확실히 약간 좀 레어하다는 느낌도 받고, 근데 되게 순수하다는 느낌도 받고, 근데 굉장히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 이만큼 했다라는 거를 정말 얘기해줘서 정말 좀 업계에 뭐랄까 기리나가 좀 나타났다 이런 느낌 받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신재하 부사장이 굉장히 능숙하게 또 이렇게 노련하게 또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패기 있게 딱 얘기를 하고 그 부족부는 신재하 부사장님이 이렇게 잘 보완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원팀으로서 이렇게 잘 Q&A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의 답변 질문도 보통 그런 자리 가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일단 비판적이라든지 우려되는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쵸. 왜냐하면 뭐 투자자 보호라는 그런 언론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굉장히 좀 수위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보여준 게 많다 보니까. 탄탄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이 좀 미래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잘한 거 다 인정,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답변을 잘 해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봤었고, 그리고 좀 뭐랄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표님의 답변을 굉장히 좀 유심히 많이 들었어요. 좀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근데 굉장히 되게 스마트하시고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장 인상적인 답변이 그거였어요. 뭐죠? 그 유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에 예. 일단은 자사모를 강구하게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발을 걸쳐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왜냐면 현재 커머스 트렌드가 유통 채널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페이스북에만 의존하면 인스타그램으로 바뀔 때 굉장히 힘들어지게 그쵸, 되고, 대응하기 인스타그램에서 뭐 유튜브로 바뀌면 또 이게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약간 틱톡으로 지금 넘어오는 분위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걸 다 뚫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신규 흥미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뭐 작든 크든 대응을 하면 이게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블랭크가 페이스북에 굉장히 의존을 했다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대에 굉장히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콘텐츠 유통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되게 교훈도 받고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받으셨군요. 예,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던 그런 폐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 APR이 이후에 의료기기에도 조금 도전을 해보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도 약간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후로도 줄곧 잘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 같은 게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되게 모범적이면서 좀 패기가 넘치는 그렇죠.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되게 딱 이제 투자 안내 IR 피치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것도 굉장히 정제돼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딱 오버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딱 의료기기에서 뭐 아니면 뭐 정말 뭐 로봇도 나오고 뭐도 예. 나오고 뭐 이게 뭐 생명공학 막 여기까지 안 나가잖아요. 깔끔했어요. 딱 의료기기가 나와서. 우린 할 수 있는 얘기. 예.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조화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패기와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네. CF님과 실무진의 디테일한 실무가 전반적으로 되게 잘 맞아서 네. 여기는 정말 젊은 창업팀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균형감 있게 잘 잡힌 데구나 이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대표님이 간담회 끝나고 바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바로 가시나요? 요즘은 좀 그런 추세죠.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좀 기자들하고 네. 이야기도 예. 많이 나누고 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즘 매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기자 간담회는 네네. 또 그렇게까지 많이 오지도 않았고 네네. 또 기자들도 좀 중압감 있는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요즘은 근데 워낙 젊은 네네. 젊은 기자가 절대 뭐 예. 부족하다 이러기보다는 뭐랄까 그리고 매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가 60-70명을 사실 상대할 그렇긴 수는 하죠. 없어요. 네. 다. 그래서 좀 뭐랄까 그때 이제 기자 간담회 하고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하죠.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보통 기자간담회 끝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대표가 테이블을 돌지 않아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이제 대표님을 그러니까 APR의 이제 뭐 대표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관심도의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매체 입장에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게 시간 많이 써주면 좋죠. 근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카카오 기자간담회 때 임지훈 대표님 시절이었는데 임지훈 대표님이 정말 70-80명이나 되는 기자를 근데 더 왔어요. 다 명함을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뭐 명함 주고받고 뭔가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뭘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70-80명이 명함 받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대가 그러네요. 바뀌었구나. 뭐 예전에 뭐 정말 그렇군요. 매체가 적었을 때는 이렇게 되게 이제 좋은 교감을 쌓으면서 하는 것 가능한데 그래서 물론 저는 더 디테일하게 매체와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마 좀 타겟팅되고 뭐랄까 이제 핏이 맞는 매체로 그렇죠. 이렇게 관계 맺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기자 만나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저희가 APR의 IPO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설명과
그리고 막판에 약간의 그 잡담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그 IPO의 그 APR의 IPO에 대해서 뭐 주제를 깊게 좀 나눠봤고요. 지혜님이 그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아스쇼는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